양자역학 발전사에서 되게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실험입니다. 스턴 갤락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노벨상 받았나? 하여튼 뭐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한 거냐면, 자, AG가 누구예요? 은. 바로 이제 그 은 원자 하나. 그 원자를 어딘가로 진행시킵니다. 어딘가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은원자를 그냥 어딘가로 자 날아가라 해서 뿅 하고 날아가게 한 거예요. 그럼 쭉 직선으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길목에다가 뽀르보르보르바 N극을 뽀르보르보르바 S극을 아시겠죠? N극과 S극을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하필 무슨 장? 하필 자기장.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 없을 때 어떻게 됐다냐?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없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쭉 올 거란 얘기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기장을 딱 걸어줬더니 어떤 은 원자는 위쪽으로 휘고 어떤 은 원자는 아래쪽으로 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이런 자 은은 자석이에요? 은이 자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이런 식의 자기적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은이 어디에 뭐 똑똑 붙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은 원자를 날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 실험은 이 실험 장치 있죠. 이 실험 장치. 이 실험 장치 이게 굉장히 지니어스합니다. 굉장히 지니어스합니다. 자, 어떻게 지니어스한 거냐면 잘 봐요. 지금 N극은 어떻게 깎아놨어요? 뾰족하게 깎아놓은 거예요. 근데 S극은 어떻게 만들어 놓았어요? 넙대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자기 선속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가요?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그럼 이때 여기서 N극, S극에서 자, 자기장이 잘 봐. 여기는 구조적으로 뾰족한데 여기는 넙대대하잖아. 그럼 자기 선속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무슨 말 알겠어요? 요렇게 자기 선속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놓은 쪽에서 자기 선속이 더 강해지고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뾰족하게 깎아놨으니까 자기 선 다발이 여러 개가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단위 부피당, 단위 공간당 밀도가 커지는 거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넙대대한 쪽에서 자기 선속이 빠져나오니까 이 S극 이쪽은 자기 선속이 작아진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요 위쪽 화살표 있죠. 위쪽 화살표. 자, 얘는 봐봐. 얘는 어느 쪽으로 꺾였어? 자기장이 강해지는 쪽으로 꺾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장과 인력이 나타나는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강해지는 쪽을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꺾이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장과 인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꺾여 올라간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장 속에서 안정화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인력이 생겨서 끌려 올라가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은 원자로 알고 있었던 얘가 어떻게 돼? 반대로 꺾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자, 얘는 뭐냐면은 자기장과 인력이 있다고 해야 되겠어? 아니면 뭐가 있다고 그래야 되겠어? 청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약한 쪽으로 꺾이는 거라고. 청력이 있으니까. 오, 그러면 청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얘는 자기장 속에서 안 좋아지는구나. 아시겠죠? 그게 동일한 은 원자에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냥 은이라고 하는 원자 속에서 그 은 원자가 어떤 놈은 이렇게, 어떤 놈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원자인 줄 알았더니 그 원자 안에 저런 성격이 두 가지가 갈려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은 원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구나. 뭐만 아시겠죠?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은의 전자배치를 살펴봅니다. 은의 전자배치를 살펴봅니다. 보이시죠? 은의 전자배치. 자, 은의 전자배치를 살피면 은이 이제 원자 번호가 내 알고 있기로 47번인가 뭐 그럴 거야. 그래서 그 전자배치를 해보면 크립톤까지 전자배치가 이제 비활성 기체 전자배치로 딱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 d오비탈에 10개, s오비탈에 하나.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그 뭐냐면은 그 은의 전자배치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전자배치 속에서 우선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1. 완전히 채워져 버린 오비탈 보이시죠? 완전히 채워진 오비탈. 자, 어디가 완전히 채워진 오비탈이냐면요, 바로 여기요. 자, 3D10이면은 전자 남아요? 전자 부족해요? 아니면 다 차는 거예요? 3D10이면 d오비탈에 전자 다 채워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비활성 기체 전자배치도 전자가 다 채워져 버린 거잖아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채워진 오비탈에서는 전자의 전체 각 운동량이 0이 됩니다. 전자의 전체 각 운동량이 0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 이름이 뭐였죠? 각운동량 양자수였죠? 그러면 이 각운동량 양자수에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얘 뭐예요? 윤지스, 이게 뭐예요? 당연히 썼죠. 저번 시간 내내 열심히 썼는데. 그렇지. 바로 각 운동량 크기라고 했죠.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얘 이름이 뭐라고요?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각 운동량 양자수. 그리고 이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요 각운동량의 지축 성분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전자 각운동량의 X축, Y축 성분은 어떻게 되고요? 모르고요. 아시겠죠? 모르고요.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각운동량이 만약에 전자가 다 채워져 버리면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벡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다 채워져 버리는 오비탈 속에서는 전자들의 가군동량이 벡터 합에 의해서 다 상쇄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가군동량이 여기란 얘기는 전자들의 가군동량이 완전 상쇄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비탈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게 s-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2개. p-오비탈은 몇 개? 8개, 아니 6개. 그 다음에 d-오비탈은 몇 개? 10개면 우리는 그냥 여기는 최대 2개, 최대 6개, 최대 10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채워져 버리면 자, 이 각각 여긴 전자 2개 있죠? 그 전자 2개의 가군동량이 벡터 합에 의해서 상쇄된 걸 뜻하는 거예요. 6도 마찬가지고 10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 그렇다면 지금 이 은전자 배치에서 그 전자가 가군동량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는 그렇다면 어디뿐이겠어요? 바로 요거. 무슨 말 알겠죠? 저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4s1의 전자만 각 운동량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래서 4s1 전자에 대해서 이거 계산을 하는 거지. 얼마야? 얼마야? 무슨 말 알겠죠? s-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예요? 0이잖아. 0이니까 s-오비탈의 전자는 가군동량이 있다 없다?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오, 그럼 얘는 가군동량이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가군동량이 있다 없다가 왜 중요하냐? 가군동량이 있다 없다가 왜 중요하냐? 자, 잘 봐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p-오비탈 같은 경우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L이 1이면은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ML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가군동량 나타나는 가군동량의 Z축 성분이 몇 가지가 된다고?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 세 가지를 뭐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원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막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이런 그림 그렸잖아. 그죠? 그런데 이 세 개가 이 가군동량의 Z축 성분이 에너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어. 언제? 이 세 개의 Z축 성분이 다르게 되면, Z축 성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이 세 개의 상태가 자기장이 적용됐을 때 누구는 안정하고 누구는 불안정하고 누구는 변화 없고 자기장 속에서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에 따라 에너지가 분리된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L을 가군동량 양자수 ML을 자기 양자수라고 불렀다고. 즉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의 종류에 따라 자기장 속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군동량 얼마야? 없네? 가군동량이 존재하진 않잖아. 그러면 이 경우
자기장이 적용돼도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분리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장이 왜 각운동량이 나타나야 그 각운동량에 따른 서로 다른 지축 성분이 생기게 되고 그 지축 성분에 따라 자기장 속에서 더 고에너지, 더 저에너지 상태가 구현될 수가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잘 봐. 어디는 전자가 다 배치돼 있고 다 채워져 있고 어디는 s오비탈밖에 없고 그러면 이 경우는 각운동량이 아예 없거든. 아예 없거든. 그러면 0이란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 각운동량이 없다는 얘기야.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 자기장이 적용돼도 에너지 분리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생기잖아. 분리가 되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스턴 갤락 실험이에요. 어마어마한 실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대단한 실험입니다. 즉 기존의 양자역학적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아주 대단한 실험 결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렇게 돌파합니다. 이렇게 돌파합니다. 자, 준다잉?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두 번째. 각운동량 양자수로 표현되는 전자의 각 운동량은 고전역학적으로 전자가 핵 주변을 원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번 시간에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전자 궤도 속에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이렇게 접선 속도가 있고 이렇게 방향 벡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운동량이 있고 이런 그림 그렸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전자의 각운동량이란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뱅글뱅글 도니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자가 다 채워져 버리고 아예 원운동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각운동량이 나타나지.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 번째. 바로 전자가 핵 주변을 원운동 하는 것과 무관하게 전자가 핵 주변을 원운동하는 것과 무관하게 전자는 그냥 각 운동량을 가지나 보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전자 전하량 얼마예요? 전자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전자 하나의 질량은 9.1 곱하기 10 마이너스 34승 킬로그램인가 31승 킬로그램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전자의 전하량, 그러한 전자의 질량은 왜 그런 부여가 된 거예요? 왜 전자의 전하량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아무도 모르지. 그냥 그게 전자인 거지. 예를 들면 뭐 이거지. 뭐 예를 들면은 가빈이의 눈 모양은 왜 저래요? 그다음에 저기 윤지의 코 모양은 왜 저래요? 아, 이유가 어딨어? 그냥 그게 가빈이고 그게 윤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전자도 그냥 가운동량을 갖나 보지. 무엇과 무관하게? 원운동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러면 그냥 가운동량을 가지면 그 가운동량의 지축 성분에 따라서 자기장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보여준 실험이 스턴겔락 실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이제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지우자 지우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실험적 실마리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누가 달려들기 시작했지?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달려들었겠지.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바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조합. 자, 첫 번째 1. 핵내 전자는 상대론적 취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 들어본 적 있죠? 상대성 이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론이라고 하는 건 그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수소 원자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에서는 수소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수소 원자에선 전자가 몇 개뿐이야? 전자가 하나뿐이야. 그래, 뱅글뱅글 돈다고 치자. 뱅글뱅글 돈다고 치자. 이때 수소 원자에서 요 사이 거리 얼마? 수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 얼마? 얼마? 네, 바로 0.5옹스트롬 정도라고요. 자,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멀어요? 0.5옹스트롬이면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뭐 거의 완전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걸 쿨롱 인력으로 계산하는 거야. 요 접선 속력.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수식이에요? 이거 무슨 수식이에요? 이거 구심력 수식이나 구심력 수식. 그리고 이 수식은 뭐예요? 요 E 마이너스와 E 플러스 사이의 쿨롱 인력이죠. 쿨롱 인력을 나타내는 수식이죠. 쿨롱 인력에서 얘가 뱅글뱅글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쿨롱 인력이 구심력이 된다. 그리고 이때 ME는 누구의 질량이겠어? 전자 질량이겠지. 그래서 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R 제곱이고 R이지만 이 R 자리에 뭐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0.5 옹스트롬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다 상수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V가 이 정도 나와요. 광속이 한 50%로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우리하고 무관한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도 벌어져요? 상대성 이론은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난 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 수소 원자가 우리 몸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수소 원자 안에서는 상대론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락이라는 물리학자가 바로 렐러티비스틱 퀀텀 미케닉스 by 디락. 그래서 디락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물리학자에 의해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개발이 됩니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방정식 안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수식을 융합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전자의 오비탈을 설명하는 4가지 경계 조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N, L, M, L입니다. 자, N이 뭐죠? 주양자수. L은 가군동량자수. MS는 자기양자수. 오! 사실 이 세 개는 몰랐던 겁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겁니까? 이 세 개는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아도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을 적용했더니 아이쿠야, S라는 새로운 양자수가 발견됩니다. S라는 새로운 양자수가 발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새로운 발견, 이걸 뭐라고 한다? 스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걸 스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스핀의 역사는 이런 식의 스턴 갤락 실험으로 물리학자들이 영감을 얻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저 사람이 실제로 해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 디락이라는 사람은 저 업적으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뭐 세상엔 진짜 이상한 오타쿠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3. 전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부여받는 고유한 각 운동량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자, 주양자수는 어떤 조건을 갖죠? 주양자수는 1, 2, 3 이런 조건을 갖죠? 각운동량 양자수는 어떤 값을 갖죠?
0, 1, 2 해서 n 빼기 1. 자기양자수는 어떤 값을 갖죠?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L 빼기 1, L까지 갔죠? 자, 요까지는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S, 새로이 발견된다고 했죠? 기가 막히게도 이 S는 2분의 1 온입니다. 다른 값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전자의 경우 (2분의 1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양자수들하고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냥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건 전자의 스핀 양자수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S를 뭐라고 부른다? 스핀 양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핀 양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 스핀 퀀텀 넘버 S가 2분의 1 온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스핀이 됐건 가군동량 양자수가 됐건 스핀이 됐건 가군동량 양자수가 됐건 다 뭘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가군동량을 알아내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그 고유한 가군동량 크기 어떻게 표현된다? S 플러스 1 루트 H 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L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핀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건 그냥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3 H바.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그 고유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 그 고유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이라고 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로 MS입니다. MS. 이 MS의 이름이 뭐냐? 이게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입니다. 자, 잘 보세요. L에 대해서 ML이 있죠. L에 대해서 ML이 있죠. 그러면 S에 대해서 MS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ML은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S 플러스 1 해서 S 빼기 1 S.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L에 대한 ML과 S에 대한 MS가 대응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L이 됐건 S가 됐건 뭐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L이 됐건 S가 됐건 뭐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전자의 가군동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L은 어떤 가군동량? L은 전자가 핵 주위를 돌면서 나타나는 가군동량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S는 어떤 가군동량이에요? 그냥 원운동과 무관하게 그냥 전자면 나타나는 가군동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단위가 같기 때문에 L에 대한 ML이 있으면 S에 대한 MS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와 스핀 자기 양자수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지축 성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S에서 S까지인데 희한하게도 S는 어떤 값만 가져요? 2분의 1이라는 값만 갖죠?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넣어보라고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두 개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다양하고 거기서 나타난 자기 양자수도 다양했던 반면 스핀 양자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핀 자기 양자수는 두 개밖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바로 그 지축 성분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MSH 바. 알겠죠? MSH 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지축에 대해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어떤 원뿔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이 원뿔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비례적으로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 길이가. 무슨 말 알겠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2분의 루트 3짜리 벡터가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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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배치되어 있는 게 스핀에 의한 가군동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당연히 X축, Y축 성분은 안다 모른다? X축, Y축 성분은 모릅니다. 그런 원리를 불확정성 원리에서 X축, Y축 성분은 모르지만 X축, Y축 성분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누구는? 요 지축 성분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축 성분이 지금 얘는 플러스 2분의 1.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이쪽도 만약에 요런 식으로다가 2분의 루트 3짜리 가군동량 크기가 있다면 이것의 지축 성분이 이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대 1, 2 됐고 그 다음에 4 평소에는 플러스 2분의 1 H바 마이너스 2분의 1 H바의 가군동량 상태의 에너지가 같지만 무엇이 적용되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적용되면 에너지적 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분리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상대적으로 누군 더 안정해지고 누군 더 불안해지고. 아시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해지는 상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상태. 뭐 반대여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턴 겔락 실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은에 사실은 어떤 전자만 딱 하나 있는 거야. 4s1 이 한 전자가 있잖아. 이 한 전자가 그냥 핵 주변에 원운동을 하는 가운동량만 생각을 하면 그 원운동이 s오비탈에서도 안 나타난다고. 분리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 하나의 전자가 어떤 전자는 이렇게 있을 거고 어떤 전자는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핵하고의 원운동과 무관하게
자기장 속에서 누구는 안정해지고 누구는 불안정해진 일이 벌어졌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것이 우리가 그간 계속 얘기했던 스핀이라는 것의 물리적 성격입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지금 교사가 고민아 교사죠. 아마 조금 있다가 고민아 교사가 그거 할 거예요. 그거. 왜 생각이 안 나냐. 무슨 이펙트 뭐 할 건데. 그때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 내용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스핀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 됐죠? 그리고 이때 마지막 한 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3, 4, 5 MS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서로 다른 두 지축 방향. 어쨌건 지축의 방향은 다르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알겠죠? 방향을 관습적으로 알파 혹은 베타, 업 혹은 다운, 위쪽 화살표 아닌 아래쪽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전자 하나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의 반쪽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어떤 건 위쪽 방향, 어떤 건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요 두 상태를 각각 표현을 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핀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각운동량은 벡터잖아요. 각운동량은 벡터면 벡터 합을 통해서 벡터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벡터의 크기가 상쇄돼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자 입장에서는 각운동량이 어떻게 나타나요? 전자 입장에서는 각운동량이 핵 주변을 회전하면서부터 각운동량이 나타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게 원래 전자가 갖는 각운동량이 있죠. 그러면 L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운동량과 S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운동량,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상쇄 간섭을 할 수도 있고 보강 간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보강 간섭을 하거나 상쇄 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장을 걸면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이거 말고 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고민아 교사가 좋아해요. 매년 내요, 그걸. 매년, 알겠죠? 네, 매년 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게 무슨 효과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몇 효과인데 올해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무슨 효과인데 그 내용도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어떠세요? 뭐라고?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냐? 뭐 이름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